예, 주제 발표는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을 맡고 계신 최진석 팀장님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으니까 최진석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통연구원의 최진석 팀장님을 박수로서 맞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발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저기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셔서 제가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발표하면서. 하지만 뭐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전문성에 기초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해서 기재부가 어떤 법은 받아들이고 어떤 법은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게 돼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자료를 정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공익서비스의 가치 및 정책 방안,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전제 조건, 그다음에 각 파트에 대한 어떤 정책 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2014년에 우리 앞에 이따 토론을 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정훈 교수님과 같이 공익서비스라는 무임승차 제도가 굉장히 성공적인 공익서비스라는 그런 연구했던 내용이 일부 좀 반복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잘 연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무임승차의 근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거고 1984년부터 이제 계속 되어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거는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임승차라든지 경로우대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좀 파격적이죠. 100% 무임이 이제 허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굉장히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 나름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불편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전혀 불편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계속. 제가 오늘 사장님들도 많이 뵀는데. 근데 이거는 무임승차 이용자 곱하기 운임을 그대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그건 손실이 아니죠. 손실 원가가 아니라 그냥 추정된 값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움에 겪는 게 사실이실 텐데 어쨌든 이 금액을 기재부한테 요청해가지고 받으실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레일이 무임 손실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5개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있고 그 지자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물론 지방 정부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코레일에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적자분은 대체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의 뭐 분당선, 고양시의 일산선, 그다음에 수원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경부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국철이고 뭐 광역철도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저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해하시면 좀 이렇게 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PSO 보상 현황은 아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한 60% 정도 수준인데 그 60% 수준을 주고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 승차 인원 곱하기 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나름대로 기재부에서는 원가가 그 정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그만큼 깎아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임 수송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구조적이 돼서 적자 구조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100%. 왜냐하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갈 테니까요. 초고령 사회로.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고 그다음 이제 노후화에 따른 비용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노후 시설물 개량, 전동차 개량, 교체 뭐 이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그 유종훈 교수님이랑 이 연구를 할 때부터 지방의 도시철도가 굉장히 그 시설 개량이라든지 차량 교체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저 연구원과 뭐 다른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작년에 통과시킨 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는 지자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토부가 아닌 뭐 교육부라든지 농수산부가 갖고 있든 하여튼 전국에 이제 산재에 있는 민간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관리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근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기재부가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의 개량 비용을 다 정부가 내야 되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국토부랑 어떻게 하나하나 깨갔냐면 일단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은 서울시가 일단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매년 뭐 개량 적립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이 이상은 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그 재원을 댈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해 달라라는 논리로 바꿨고요. 그 논리가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시설 노후에 대한 교체를 하실 때 정부에서 최소 40에서 50% 정도, 60%까지도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 경우,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안 하시면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와 제가 최근에 지금 그 고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철도시설 관리 계획이거든요. 그 철도시설 관리 계획이 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국토부는 국철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 고시에 따라서 국토부 예산과 기재부 예산이 어떻게 포함이 돼서 향후에 국철을 관리할지 개량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방도시철도도 지자체에서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만 향후에 시설 개량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접근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에 의한 수익 감소는 저도 이거는 그냥 한번 신청을 하셔서 진짜 도시철도의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익 서비스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유종훈 교수님이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계시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BC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비용 대비 편익을 이제 계산해 보면 1.4라는 아주 높은 그런 편익이 발생하는 어떤 정책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익 서비스가 철도를 이용하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보건복지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이제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받을 때 그 원인으로부터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하고 운영적자에 대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쟁점도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물론 아까 우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광주 도시철도를 서울분이 가서 타실 수도 있죠, 무임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반수 이상 대다수는 그 해당 도시철도 지자체의 주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레일에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의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부 도로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가 잘 유지 보수도 하시고 개량도 하시고 하십니다. 시 예산으로. 근데 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시설 유지 보수는 도시철도 기관이 표 팔아서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버스 운송회사한테 도시 개량비 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철도 기관한테는 운임받아가지고 그거 해라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땐 지자체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철도는 지금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잘못을 하고 계신데 이 무임승차를 가지고 이제 정부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정부가 깜짝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기관을 통해서 이 압박을 계속하게 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은 안 하시고 뒤로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시철도 기관과 기재부의 싸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철도에서 중요한 계획이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담당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노선이 건설되게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노선을 설명하시고 뭐 이거의 장점 얘기하시고 막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것만 건설이 되면 뭐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건설만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운영할 때 돼서 또 적자가 나면 또 아무 역할도 안 하시는 게 또 지자체.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자체 요구로 예산이 지원돼서 건설될 때는 굉장히 환영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거 뭐 우리 적자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 5개 그 도시철도가 그 도시철도의 어떤 상징과 같은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그 자산을 더 키우고 발전시킬 생각은 좀 안 하시고 자꾸 이걸 비용으로만 해서 정부한테 그것만 요구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좀 이게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일이긴 한데요. 도시철도 기관의 사장님들 다 계신데 죄송합니다. 사장님들을 정부가 관여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지자체에서 뽑거든요. 그러면 선출하셔서 임명을 하실 때 도시철도의 뭐 비용 구조를 낮춘다든가 수익 구조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적자가 좀 덜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 저만의 생각이고 뭐 입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 수단 분담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 철도의 수단 분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7에서 39.9. 지금은 한 40% 정도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말고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하고 버스의 분담 구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철도에 지자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드린 그 코레일의 적자가 나는 주요 구간들을 보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높은 구조로 높은 비율로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을 해서 뭐 숫자로도 검증이 됐고 다양한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정책을 그래서 저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주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단은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에서는 노인복지법이 원인자거든요. 노인복지법에서 이걸 무임 승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을 고쳐서 일부 개정을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반대를 뚫기 위해서는 이 정부 지원이 어떤 성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뭐라 그러죠? 경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노인들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정도를 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 공급 원가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 코레일에, 그러니까 광역철도인 코레일에서 타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리거나 서울교통공사에서 타서 광역철도로 가서 코레일에서 내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코레일의 60%를 보상을 하고 있으니 서울교통공사를 만약에 보상을 해주면 이중보상이라는 논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운임을 정확하게 그것도 정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교통복지는 이제 점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 지원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하면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순하게 운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달라는 그런 손실보상이 아니라 이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운영자, 지자체, 정부의 역할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경로 무임승차 비용은 수혜자 부담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화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전에는 새로운 거 건설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어떤 시설의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뭐 관리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등을 둬서 새롭게 그 기반시설을 잘 관리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법의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법의 20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과 성능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그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정부가 60%인가요? 정부가 60%, 지자체가 40%니까 앞으로 개량 비용의 60%까지를 정부 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그 노인복지법이 그 원인법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 새로운 사망을 넣어서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과 동시에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뭐 아까 기재부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노인 연령을 뭐 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경로 무임승차의 기준 연령을 저희가 정하는 순간 모든 비난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연금 수령 나이하고 연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로 무임승차자들이 어디를 이용하고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다 알기 위해서는 뭐 노인들 무임승차자에게 종합복지카드 등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이용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더 맞춤형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PSO 제도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PSO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SO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PSO로 언젠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PSO 보상보다는 그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 그 노인복지법 개정 방안을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 4항에다가 어떤 이용 내역에 대한 어떤 공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안은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자체는 좀 도시철도에 대한 그 지자체의 책임을 좀 책임 있는 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생기는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다. 지자체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 수혜자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복지 철도 정책 등에 대해서 철도 정책과 좀 차별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뭐 노인 복지에 더 힘쓰는 그런 사례도 좀 발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내역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기재부라는 그 정부 부처는 굉장히 그 성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PSO를 장기적으로는 없애되 뭐 계약에 기반한 PSO 제도, 유럽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회에 지금 왔으니까 국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법을 좀 개정을 하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철도와 대중교통에 지금 현재 불리한 정부 지원의 불균형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부 도로는 지자체 예산으로 그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기관의 도시철도 시설은 도시철도가 표 팔아서 하게 하는 이런 불균형 구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비 비지원이라는 기재부의 그런 원칙이 조금씩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성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